자, 이 정책을 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 청약 통장의 끝판왕. 이 청약이 출시되고 3개월 만에 105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자, 이놈이 도대체 뭐길래 기존의 청약 가입자분들이 대거 환승하고 신규로 가입까지 하는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에서는 이게 안 됐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에서는 가능해졌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집 없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돈도 모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을 생애 주기별로 총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기가 있는데 이 준비기에는 뭐냐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준비를 해봐라 라는 거고요. 내 집 마련 시기가 됐어. 그럼 뭐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으세요. 결혼 출산 시기가 됐어.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준비기인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존 청약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졌어요. 자, 특정 금액만 안 넘기면 이자에 세금 안 떼죠. 중도 인출 가능하죠. 그리고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하죠.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하죠. 이자율까지 상승했습니다. 얼마까지? 최대 4.5%까지. 오늘의 정책 파헤치기.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의 야심작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의 이사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청약 통장을 해지하신 분들의 인구수를 좀 살펴보니까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저기 한 거의 경기도 고양시나 용인시 인구가 대략 한 100만 정도 되니까 그 지역 인구 전체가 청약을 해지한 거나 다름없는 셈인 거예요. 자, 해지 사유를 보니까 좀 납득이 가죠.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자, 1년 새에 서울 분양가가 24%나 올랐다고 하잖아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3,787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계산으로 해보면 서울에서 우리가 30평대 아파트 하나 사려면 10억이 넘게 필요한 겁니다. 자, 한국에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5천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 중에 45만 명 정도가 10억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통계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요,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 정도밖에는 안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야말로 그사세죠. 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간 만큼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해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예전에 분명 그랬어요. 근데 현재 부동산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죠. 자, 2024년 KB 부동산 보고서 보니까요, 전문가 10명 중에 8명 꼴로 올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이 늘 맞진 않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의외의 현상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약이 출시되고 3개월 만에 105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자, 가입자 105만 명을 추적해 보니까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 62만 5천 명이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을 했고요. 43만 2천 명이 신규 가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놈이 도대체 뭐길래 기존의 청약 가입자분들이 대거 환승하고 신규로 가입까지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확하죠. 추가로 생긴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자,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가입을 할 때 가입자가 무주택자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요, 세대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가입 기준의 소득 조건이 좀 완화됐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비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무려 1,500만 원이 뛴 거죠. 자, 기준소득 자체를 높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대상자 범위를 좀 넓혀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이 청약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꽤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약을 쏟아 부었어요. 여태까지 열심히 잘 부어놨는데 이자가 없으면 섭섭하겠죠. 두 청약 모두 기본 이율은 2.8%예요. 근데 우대 이율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요, 우대 이율이 1.7%가 적용이 돼서 최대 4.5%까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3년 동안 청년 주택드림 청약에 납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적용되는
받는 이자율이 최대 4.5%까지 최대로 한번 기준을 적용을 해볼게요. 원금만 하면 3년에 100만 원, 즉 3,6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4.5% 이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3년간 이자 수익으로만 얼마예요? 25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연간 80만 원 정도를 벌게 되는 거죠.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은요,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심지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좋죠. 자, 세금을 안 뗀다는 얘기예요. 자, 높은 금리에 월 납입금도 대폭 인상이 돼서 시너지 내기에도 아주 좋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은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 드림 청약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높은 금리가 더욱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시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폭 인산된 납입액만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도전해 보셔도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까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세금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것 때문에 청약 해지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에서는 이게 안 됐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에서는 가능해졌어요. 바로 중도 출금입니다. 자, 청약 당첨을 했을 때 계약금 용도로 1회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원래 청약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내게 돼 있어요. 보통 분양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에 내가 당첨이 됐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돼? 1억을 계약금으로 일단 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 계약금이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으시거나 주변에 빌려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조차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청약이 됐음에도 포기하는 분들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이 1회 계약금 상용 용도로 중도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당첨이 돼도 이 청약 통장을 안 버리고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민간인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인 여러분,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다가 분명히 뒤로 갈란다, 그리고 나가게 할란다, 이렇게 이 영상에서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요, 도와주실 부모님도 좀 힘들고요, 청약 당첨돼도 저는 힘들어요, 오히려 더 빚이 늘어요, 그냥 가입 안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응? 너무 제가 봤을 땐 섣불러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에 해당된 정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앞에 생애 주기별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가 됩니다. 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요, 2024년 말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분들에 한해서 대출을 연계해주는, 자, 디딤돌 같은 거겠죠? 자, 살짝 스포일러 한번 해볼까요? 먼저 대출 자격입니다. 자, 20세에서 39세 청년, 그리고 미혼이면서 7천만 원 이하,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대출이 연계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현재 대한민국 중위소득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중위소득은요,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높은 순으로 딱 나래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위소득이 2024년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이에요. 자, 근데 미혼 7천만 원 이하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웬간한 분들은 대출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 또한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대출 금리가 0.1% 할인 적용을 해줍니다. 거기에 최초 출산을 하면 어떻게 돼? 0.5% 할인. 추가 출산, 아이 한 명당 0.2% 할인된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분양권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 알아보니까요, 지난해 서울에서 6억 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중에 경제만렙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서 밝힌 통계인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했대요. 분석 결과를 한번 보니까 서울 아파트 33,590건 중에 6억 미만은 8,694건으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특히나 좀 좋은 정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모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 평균 아파트 값이 2억 6,5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5개 광역시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여기는 평균 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월세살이, 전세살이 할 바에는 나는 고향 내려가서 내 집 마련하란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나요? 자, 두 번째 조건이죠.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평수 환산 계산을 통해서 평수를 도출해 볼 거예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평수 공식은 보통 해당 제곱미터에다가 0.302호를 곱해줍니다. 자, 85평방제곱미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85 곱하기 0.302호를 해주면 25.7125 정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대략 25, 26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구 구성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5평을 요즘 국민 평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평수라고 합니다. 이 혜택도 많고 대출도 연계가 되는,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 청약 가입은 그럼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일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혹은 해당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취급하는 몇 가지 은행에서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총 9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원하시는 은행을 선정을 하시고요. 관련 서류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서류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필요하고요. 자, 현역 장병분들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35세 이상인자분들 중에 병역기간을 차감해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소득 확인을 위해서 직전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소득 확인서는 어디서 가능하냐면 국세청 홈택스 가시면 발급 가능해요. 자, 앞에서와 설명드린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 이 준비 서류를 구비하시고 원하시는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가입한 청약이 있어. 근데 청년주택드림을 가입하려면 해지 후에 다시 만들어야 되냐? 이거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시고요.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기간과 금액, 회차 등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청약을 환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입 나이가 19세에서 34세라고 하는데 가입 후에 34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는 첫 가입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됐다라고 한다면 우대금리 등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가입하고 1년이 안 됐는데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상자가 안 되나요? 요거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왜냐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게 된 경우에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 거겠죠? 이 연계 조건은 청약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여야 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이 대출이 연계가 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주택드림 대출의 정확한 내용은요, 올 12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신사고찰이라는 채널에서 오늘 12월쯤 되면 꽉 찬 대출 정보 들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저희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이렇게까지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도 또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